안녕하십니까. 손은맨 팀의 발표자 김선홍입니다. 첫 번째로 제안 배경을 알아본 후 개발 과정을 순차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연 영상을 시청하고 마지막으로는 기대 효과와 팀원 소개를 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수어언어법은 2016년 2월 3일에 제정되었습니다. 한국 수어와 국어가 동등한 자격을 지닌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농인들의 언어권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는 법률입니다. 하지만 한국수어법이 제정된 지 5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농인들의 대응은 열악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해 전체 신규 등록 장애인 83,000여 명 중 청각장애 비율이 39.3%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렇듯 농인 비율이 많이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립국어원의 한 조사에 따르면 약 70%의 농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의사소통 수단이 수어라고 답한 반면 공공기관에서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 물었을 때 약 18%만이 수어로 소통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는 일상생활과 공공기관 등에서 농인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다음 서비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목적은 청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을 돕는 AI 기반 수어인식 번역기입니다. 개발 일정과 개발 과정을 보겠습니다. 저희는 주제를 선정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려 실제적 개발은 약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부족한 시간으로 1차 목표를 수어 데이터셋에 필요한 것만 학습시킨 후 서비스 적용까지 한 사이클을 도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수어 언어는 의사를 표현할 시 손과 팔의 위치에 의해 의미가 변할 수 있고 표정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감정의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학습시키기엔 과대적합의 문제가 있어 손과 손가락의 특징점만 추출하기로 했습니다. 개발 과정을 말하기에 앞서 저희 팀은 모바일 앱 서비스와 웹 서비스로 분류하여 구현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바일 앱 서비스 구현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모바일 서비스는 알파벳 A부터 Z까지 인식하고 알파벳을 조합하여 문장 또는 단어를 형성하여 그것을 음성으로 출력하는 것으로 구현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데이터 수집 파트에서는 로봇플로우의 미국 알파벳 수어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데이터 수집 이미지입니다. 모델 학습은 전이 학습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텐서플로우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 주에서 사전 훈련된 모델인 SSD 모바일넷 V2를 사용하였습니다. 스텝은 20만, 클래스 수는 26개, 이미지 크기는 300x300으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안드로이드에 모델을 연동하기 위해 앞서 학습된 모델의 결과물 PB 파일을 TF 컨버트 함수를 이용해 텐서플로우 라이트 파일로 변환하였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 모델을 인식하기 위해 메타데이터를 추가하였습니다. 메타데이터의 구성 내용으로는 모델의 개요와 입력과 출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메타데이터가 추가된 텐서플로우 라이트 파일을 안드로이드에 적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되는 이미지의 영역을 탐지하여 바운딩 박스를 생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바운딩 박스의 윗 영역에는 탐지된 해당 이미지의 클래스 네임과 그것을 예측하는 신뢰도가 출력됩니다. 최종적으로 각 알파벳들을 인식하여 add 버튼을 통해 한 문자씩 문자열에 추가합니다. 인식이 잘못된 알파벳을 지우기 위해 맨 마지막 문자를 제거하는 딜리트 버튼, 문장을 만들기 위한 띄어쓰기 버튼, 그리고 완성된 단어 또는 문장을 음성으로 변환하여 출력하기 위한 사운드 버튼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성 출력 기능은 안드로이드 TTS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구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바일 서비스에 탑재된 모델의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이미지 학습 시 손을 제외한 노이즈가 없어야 하며 알파벳 J와 Z와 같이 동적인 수화하는 이미지 분류 방식으로 모델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적인 수화도 인식할 수 있도록 이미지 분류 기반이 아닌 손가락 관절 키포인트를 기준으로 모델을 학습시킬 필요성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글의 미디어 파이프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웹 서비스를 구현하였습니다. 먼저 데이터 수집을 저희가 구현하고자 하는 서비스 환경과 유사하도록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에 있는 수어 동작 설명을 참고하여 오픈CV 웹캠으로 직접 촬영을 진행하여 수집하였습니다. 모델 학습은 학습 차이와 학습률을 비교하기 위해 머신러닝과 딥러닝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먼저 머신러닝으로 학습한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파이프의 손관절 키포인트 추출하는 사진을 보시면 벡터의 뺄셈 연산을 통해 0번부터 1번,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벡터 등 많은 벡터를 만들어냅니다. 거기서 벡터와 벡터 사이의 각도를 구하여 구별합니다. 구한 데이터셋은 각각의 수화에 대한 손과 손가락의 각도와 레이블 값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프레임워크로 수화를 어떻게 학습시킬까 고민하다가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인 KNN 지도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어떤 제스처를 뜻하는지 알아냈습니다. KNN을 사용했을 시 정확도를 1에서 10까지 K 값을 주어 학습시켰을 때 정확도가 1일 때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동적인 수어 언어 데이터를 학습시키고자 고민해본 결과 딥러닝의 RNN 알고리즘을 써서 동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앞서 머신러닝으로 작업한 과정과 같이 데이터 수집은 동일하게 미디어 파이프를 사용했습니다. 먼저 웹캠을 열어 3초씩 반복하여 프레임을 하나씩 읽어서 미디어 파이프에 넣습니다. 결과를 뽑아서 손가락 관절 사이의 각도를 뽑아내고 라벨을 넣어줍니다. 3초 동안 모은 데이터를 MPY 형태의 데이터로 저장합니다. MPY 파일의 데이터들을 로드해주고 하나로 합쳐줍니다. 데이터와 라벨을 분리하고 라벨을 각 단어의 고유한 인덱스를 붙여주기 위해 원핫 인코딩을 시켜줍니다. 데이터와 라벨을 각각 트레이닝셋 80%, 테스트셋 20%로 나눠줍니다. 데이터 학습을 LSTM을 사용하였고 테스트 모델 .h5 모델 파일로 만들어줍니다. 딥러닝 파트는 RNN의 한 종류인 LSTM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습니다. 순환신경망 RNN은 순차적인 자료에서 패턴을 인식하거나 의미를 추론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며 LSTM은 RNN의 단점을 보완한 긴 의존 기간을 필요로 하는 학습을 수행할 능력을 가진 알고리즘입니다. LSTM을 사용하여 학습하였을 시 손실값과 정확도를 확인해보면 높은 정확도로 학습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모델 .h5 모델 파일을 로드하고 추론한 결과 어떠한 인덱스인지 뽑아내서 여러 조건문을 활용하여 손가락을 인식 후 문자열로 표현한 신뢰도도 뽑아냅니다. 만약 신뢰도가 90%보다 작으면 액션은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마지막 3개의 액션이 같을 때 정확한 액션이라고 판단하여 수화 번역을 띄웁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는 장고를 구현하여 두 가지 학습 모델을 웹과 연동하였습니다. 장고 서버가 돌아가는 와중에 머신러닝과 딥러닝 학습 모델을 다른 HTML 페이지로 적용하여 바로 예측값을 통해 출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의 시연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모바일 시연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알파벳 수화를 인식시켜서 헬로 월드를 수화로 인식하여 번역하겠습니다. 사운드 버튼을 누르면 음성으로 출력됩니다. 다음은 머신러닝으로 구현한 웹시연 영상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를 수화로 표현하여 번역하겠습니다. 웹의 메인 페이지입니다. 한국 수화를 알 수 있도록 한국 수어 사전 페이지 링크를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메인의 상단 머신러닝 버튼을 누르면 머신러닝으로 학습된 모델로 수화 인식을 실시간으로 번역해줍니다. 발표를 위해 텍스트를 한눈에 보여주기 위해서 임의로 삭제 처리와 한 줄 띄어쓰기도 따로 학습시켰습니다. 딥러닝으로 구현한 웹시어는 마지막 인사말로 대체하겠습니다. 저희는 데이터 수집에서 알파벳과 몇 가지 단어만 선별해서 웹캠을 사용하여 수집하였고, 모델 학습은 이미지 전처리와 미디어 파이프를 사용하여 머신러닝과 딥러닝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델은 각각 안드로이드와 장고를 사용하여 앱과 웹으로 구현했습니다. 본 프로젝트의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농인과 청인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농인의 사회적 참여와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특수 장비와 고성능 하드웨어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PC, 모바일 환경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여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앱과 웹 연동을 통해 사용자에게 학습의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완점입니다. 저희는 프로젝트 개발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부터 서비스 구현까지의 한 사이클을 돌려보는 게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수화 동작이 많아 인식률을 높이기가 쉽지 않았고, 그래서 여러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최대의 인식률을 높이고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리하여 데이터셋을 많이 하기엔 시간이 부족하여 몇 가지의 단어만 학습시켰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여러 단어 데이터를 더 추가하고 형태소와 조사를 분리하여 문장을 유연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데이터를 추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빠른 실시간 인식의 핵심이었던 미디어 파이프 프레임워크로 학습했던 모델을 모바일과 연동을 시도 중이었지만 구글의 미디어 파이프는 윈도우상에서 사용하기가 어려워 아직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차후에 계속하여 진행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활용하여 웹 서비스와 모바일 앱 서비스를 구현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시도와 시행착오,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여러가지 공부를 하였고, 서로 배운 내용을 공유하며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경험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딥러닝으로 구현한 수화 인사 영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주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